제가 여자친구랑 헤어진 적이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어느 날 저한테 전화가 오는 거예요. 여자친구가 나 임신했어. 그래서 곧장 친구한테 전화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친구가 저한테 묻더라고요. 너 그거 만약에 진짜 임신이면 너 어떡할 건데? 아, 뭐 어떡하긴 어떡해. 그냥 이게 내 운명이다 생각하고 그냥 결혼하고 같이 애 가지고 살아야지 뭐. 자, 오늘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릴 이야기는 남자가 강한 확신을 가지고 여자에게 결혼을 결심하는 순간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제가 단언컨대 오늘 영상에서 말씀을 드리는 건 이 영상의 내용에 해당한다? 그건 분명 여러분에 대한 결혼 시그널이라고 생각을 하셔도 좋고 그 어떤 유튜브의 내용에서도 이러한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진 않았을 거예요. 우리가 뭐 그런 말이 있어요. 막 연애 따로라고 결혼 따로라고. 그래서 남자들이 그런 말을 하잖아. 야, 너는 되게 결혼하기 좋은 여자야. 이런 말을 진짜 장난스럽게 던지거든요. 근데 뭐 이런 게 있어요. 남자가 여자를 봤는데 요리를 잘하는 모습을 볼 때 결혼을 생각한다. 아이들을 보는데 되게 예뻐하는 순간. 아니면 뭐 어른들한테 잘할 때 뭐 외모가 시어머니 프리패스상이다. 이런 어떤 특성들을 가지고 결혼을 결심하는 것.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는 게 아니에요. 이건 어디까지나 그저 충동적인 생각에 지나지 않아요. 그렇게 만약 여러분들 나이가 최소 20대 중후반이라면 정말 현실적으로 결혼에 대해서 한 번은 진지하게 생각을 해봐야 된다면 분명 오늘 영상이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저는 오늘 영상에서 강한 확신을 갖는 걸 인간의 본능적인 어떠한 욕구로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첫 번째는 자아실현적인 끌림, 그리고 두 번째는 환경에 의한 끌림, 그리고 세 번째는 본능적인 끌림, 그리고 네 번째는 불완전성 요인으로부터 오는 끌림. 그 각각에 대한 것들인데 말이 좀 어려우니까 바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 이 자아실현적 끌림이라는 것에서부터 남자는 강한 확신과 결심을 맺게 돼요. 이건 어떤 거냐면요. 여러분들을 만나는데 이 사람은 정말 내가 만나면 만날수록 내가 더욱더 괜찮은 사람으로 바뀌어 가는구나 하는 것들을 느끼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여러분에게 결혼을 결심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자, 이걸 우리가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는 어떤 연애와 결혼에 대해서 조금은 구분과 차이를 좀 이야기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대체적으로 우리가 많이 하는 이 연애는 소비적인 경향이 많이 띄어요. 그냥 뭐 다른 여사친 문제 일으키지 않는다, 뭐 바람 피지 않는다, 집 늦게 들어가지 않는다, 다른 여자한테 뭐 여지 주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연애에 문제가 없다라고 일컫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저 많은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공감할 수 있는 것들, 그것만 잘하면 사실 연애는 문제가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사람을 만나면서 내가 더 괜찮은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생각을 사실 하진 않아요. 하지만 제가 지금 첫 번째로 말씀을 드리는 내가 더 괜찮은 사람으로 바뀌어 간다는 걸 느낄 때라는 건 여자친구를 기쁘게 해주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을 더 행복하게 해주고 싶다라던가 난 이 사람을 상처 주고 싶지 않아서 나는 더 괜찮은 사람이 되고 싶어, 그런 것들이에요. 만약 여러분이 만나는 남자가 있어요. 근데 그 남자가 여러분을 보면서 더욱더 난 더 잘 되고 싶어, 내가 더 훌륭해지고 싶어를 생각하는 데 있어서는 그 원인이 여러분이었기 때문에 결혼을 결심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환경에 의한 끌림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나와 조건과 환경이 너무나 비슷해서 사랑해주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때, 혹은 아껴주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때, 이 사람을 지켜주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때예요. 왜 이것이 결혼을 확신하는 데 있어서 강한 끌림이 되는지를 말씀을 드릴게요. 포인트는 매우 간단해요. 그 사람을 사랑함으로써, 그 사람을 내가 아껴줌으로써 나의 결핍을 내가 채워가기 때문이에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보면요, 여러분들 중에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분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내가 내 자신의 자존감을 채워줄 줄 모르다 보니까 내가 남자를 사랑함으로써, 내가 남자에게 더 큰 사랑을 주고 내가 남자에게 잘하고 내가 남자를 채워줌으로써 그 남자가 나를 채워주길 바라는 마음, 이 환경에 의한 끌림이라는 건 내 어렸을 적 가정으로부터 왔었던, 혹은 내 어렸을 적 어떤 결핍이 느껴졌었던, 뭐 그 결핍이라 함은 구체적으로 이런 게 있겠죠. 부모님에게서 사랑을 못 받았다던가, 아니면 내가 학창시절 왕따를 당했다던가, 20대 시절을 보내는데 내가 주체성을 갖지 못한 좀 후회가 남는 삶을 살았다던가 등, 뭐 아무튼 그런 어떤 것들이 많이 있겠지만 저마다가 가지는 그 결핍이라는 게 있을 거예요. 근데 그 결핍이 이 사람을 보는데 똑같이 느껴져. 그러면은 그 환경이 참 비슷하기 때문에 끌릴 수밖에 없고, 이 사람을 내가 좋아하는데 그 연애의 감정을 넘어서 이 사람을 채움으로써 나를 채워주고 싶다라는 생각을 계속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 사람을 통해서 나를 채움받고 다시 이 사람을 채워주고, 그러면서 서로가 결혼을 결심할 수 있는 그 강한 확신이 들 수밖에 없다. 그게 두 번째 이유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제가 본능적인 끌림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딱 본능하면 여러분들은 어떤 게 떠오르세요? 사랑과 전쟁? 뭘 말하고자 하는 거냐면, 이 본능적인 끌림이라는 걸 이야기하려면 다시 우리가 진화론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돼요. 제가 진화론에 대한 이야기는 참 여러분들한테 많이 드리지만 맞벌이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사실 이 맞벌이가 시작된 건 불과 200년 채 되지 않았어요. 하지만 인류는 수세기를 거듭해 오면서 남자는 외조를 하고 여자는 내조를 하는
그 시스템에 매우 적합해져 있었고 그 시스템 속에서 살아남은 유전자가 지금 이 영상을 보는 여러분과 저예요. 즉 바꿔서 이야기를 하면 우리의 유전자에는 생존 유전자가 있다라는 건데 그 생존 유전자에 각인된 이 본능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특징이 뭐냐면은 나를 내조해준다라는 느낌이 강하게 들 때예요. 화제를 석기시대 때로 돌아가 볼게요. 석기시대 때는 남자와 여자의 역할이 매우 분명하게 나뉘어 있었죠. 남자는 힘을 가지고 용기를 가지고 이제 목숨을 걸어서 사냥을 해서 코끼리 고기를 잡아온다던가 아니면 식량을 구해 왔었어야 돼요. 그리고 여자는 남자가 구해온 식량을 가지고 분배의 문제에 무디졌단 말이죠. 근데 여자는 분배를 잘할수록 남자는 힘을 가지고 고기를 잘 잡아올수록 그 가족과 그 가정은 더 좋은 유전자를 남길 수밖에 없었고 생존에 유리한 어떤 과정이라는 것들을 만들어내게 돼요. 근데 그러한 과정이 우리의 본능적인 그 유전자 안에는 남아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내조를 해준다는 부분이 현대에 와서는 어떻게 작용을 하게 되냐면은 우리가 데이트를 한다고 했을 때 사실 비용 문제 있잖아요. 네가 오늘 5,000원 더 내니 내가 5,000원 더 내니 이런 거는 사실 연애의 문제예요. 근데 이런 연애 문제에서 좀 더 깊게 들어가 본다면 이 사람이 딱 이런 말을 묻는 거예요. 남자한테 오빠는 저축 어떻게 하는지 물어봐도 돼? 근데 나는 오빠가 좀 더 저축을 좀 더 많이 했으면 좋겠어. 그리고 오빠 좀 약간 돈을 좀 함부로 쓰는 경향이 있다? 이거는 좀 오빠 좀 조절해야 될 것 같은데? 뭐 사소하게 보면은 이런 것도 정말 하나의 예시예요. 그냥 나를 내조해준다라는 게 여러분들이 지금 보편적으로 생각을 하는 뭐 설거지 잘하는 거야 아니면 뭐 집안일 잘하는 거야 아니면 그런 것들은 굉장히 얕은 의미의 내조예요. 제가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 내조의 깊은 의미가 되는 건 뭐냐면 이 사람을, 이 남자를 내가 연인으로서가 아니라 정말 내 배우자로서 내 옆 사람으로서 나를 굉장히 잘 잡아주며 단단하게 서포트를 해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남자에게 강한 확신, 결혼에 대한 결심을 설 수 있게 되는 부분 중 하나는 이 사람이 정말 나를 지켜줄 수 있겠다. 이 사람은 미래에 대한 생각이 굉장히 확고하면서 내가 믿을 수 있고 내가 존중할 수 있는 남자겠다라는 생각이 들면 여러분들은 아마 결혼을 결심할 수 있을 거예요. 그것과 반대되는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또 다른 예를 들어볼게요. 지금까지는 금전적인 부분에 있어서 좀 예시를 들어봤지만 이번엔 인간 관계의 측면을 한번 살펴볼게요. 만약 여러분이랑 남자가 연애를 해요. 근데 내가 남자의 입장에서 중요한 어떤 직장 상사의 생일이나 아니면 기념일이 됐어요. 근데 여자 입장에서 그걸 챙겨주는 거예요. 근데 뭐 유신아 너 혹시 너네 회사에 부장님 이번에 생일이라고 하지 않았어? 근데 그거 생일 선물 너 고민해봤어? 나 그거 신경 하나도 못 썼는데? 맞아 그거 어떡하지? 뭐 이런 선물은 어때? 뭐 부장님이 좀 그때 보니까 이러이러한 좀 취향이신 것 같던데 이거 해주면 되게 좋아할 것 같은데? 이러면서 이런 걸 제안을 하는 거예요. 그런 거를 신경을 써주고 있다라는 것 자체가 제가 지금 세 번째로 말씀을 드리는 이 여자는 정말 내가 챙기지 못하는 부분, 내가 채울 수 없는 부분을 이 여자가 정말 채워주는구나라는 생각이 들면 그때 결혼을 강하게 확신할 수 있는 그 예시 중 하나가 또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네 번째는 불안전성 요인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불안전성 요인은 말이 어려운 것뿐이지 쉽게 이야기를 하면 굉장히 간단해요. 굉장히 여러분들로 하여금 미래의 건설적인 모습을 보게 될 때 그러면은 결혼을 결심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대부분 우리가 연애를 하는 스탠스를 잘 생각을 해보자고요. 연애와 결혼은 분명 다른 점이 있어요. 연애는 좀 더 현재에 집중해요. 하지만 결혼은 미래에 집중해요. 이 말을 다른 시각에서 이야기를 하면은 여러분들이 그냥 현재에 굉장히 멋있고 현재에 예쁘고 현재에 그냥 어떤 뭐 명품백을 두르고 있다던가 아니면 현재에 돈을 좀 시원시원하게 써요. 그럼 그게 뭐 잘못됐다는 뜻이 아니라 그거는 현재 건설적인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미래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미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계획하고 미래 건설적인 모습을 보이게 되면 이제 남자친구 된 입장에서 여러분을 봤을 때 와 정말 얘랑 결혼하고 싶다. 그 생각 하나를 그냥 할 수밖에 없어요. 이건 너무나 여러분들도 이해하기 쉬운 부분이라서 그렇게 막 깊고 어렵게 이야기를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 이 불안정성 요인이라는 것만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이 불안정성 요인은 뭐냐면 인간의 심리는 언제나 현재의 불안전함을 느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저축을 하고 보험을 들어놓는 등 그런 행위를 하는데 똑같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남자가 결혼을 결심한 데 있어서도 사랑만으로는 우리가 결혼을 결심하진 않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굉장히 좀 미래 건설적이야. 그러면은 남자로 하여금 그 관계 속에서 현재로서 느끼는 그 불안전함을 여러분들이 채워줄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다섯 번째, 이거는 뭐 장난반 진난반으로 이야기를 하는 건데 속도 위반. 남자들은 또 속도 위반을 하면은 강하게 결혼을 해야겠다 그런 결심을 하기도 해요. 그래서 한 번은 저도 어떤 적이 있었냐면은 제가 여자친구랑 헤어진 적이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어느 날 저한테 전화가 오는 거예요. 여자친구가 나 임신했어 이러고 전화가 오는 거예요. 전 여자친구가. 근데 이제 뭐 결론부터 이야기를 하면은 사실 그 전 여자친구가 저를 붙잡으려고 거짓말을 해서 그런 이야기를 했던 거였는데 저는 와 이거 큰일 났다. 이건 내가 책임을 져야 된다.
그래서 곧장 친구한테 전화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친구가 저한테 묻더라고요. 너 그거 만약에 진짜 임신이면 너 어떡할 건데? 아, 뭐 어떡하긴 어떡해. 그냥 이게 내 운명이다 생각하고 그냥 결혼하고 같이 애 가지고 살아야지 뭐. 전 진짜 이렇게 말하고 진짜 이건 결혼해야 돼. 이건 내가 책임져야 돼. 라고 생각을 했기도 했었어요. 뭐 아무튼 포인트는 남자가 또 속도 위반을 한다. 그러면은 연애를 하던 중에 아, 결혼을 바로 해야겠다. 그 결심을 하게 될 수도 있다. 장난 반 진단만으로도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튼 오늘은 뭐 결혼에 대한 이야기를 좀 중심적으로 해봤는데 전 여러분들이 오늘 영상을 통해서 남자들이 아 그냥 그렇구나 그렇게 결혼을 결심하는구나만 생각을 하시는 게 아니라 만약 지금 연애를 하고 계시다면 앞으로 연애를 하실 거라면은 적어도 내 인생의 지금에서 결혼이라는 키워드가 굉장히 큰 파이값을 차지한다면 한 번쯤은 진지하게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이 키워드를 토대로 내가 남자에게 얼만큼의 이것들을 보여줬는지 그리고 남자는 얼만큼의 이것들을 나를 통해 느끼고 있을까. 그럼 그것들을 여러분들이 유추할 수 있는 어떤 퍼즐을 맞출 수 있는 능력만 있다면 이 남자는 지금 나와 결혼을 생각하고 있겠구나 아니겠구나 그것까지 더 나아가 판단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